매일같이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바로 하루에 2포, 나를 위한 최고의 기초 선물인 헬스팩 잘 챙겨 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활력 넘치게 하루 보내신 것 같고요. 8월 한 달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밤 이 시간에 그로잉업 안에서 가장 핫한 루비님들을 모시고 에너지를 받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는데요. 오늘은 줌으로 모실 이분, 마지막 분입니다. 원래 따끈따끈하고 에너지 가득하신 분을 항상 마지막으로 모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분을 만약에 현장에서 뵙는다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 가득한 리더십도 있지만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큰 웃음 지게 하는 빵빵 터지는 매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팀 테라사 리더님들 밤잠 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줌으로 먼저 이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팀 테라사의 에너지 가득 주실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김경래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경래 네, 루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김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제가 이 시간을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네,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혜영 에밀님과 서혜미 에밀님 너무나 그룹의 봉사도 잘 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계신 분들이어서 특별히 더욱 이제 신경을 쓰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 이제 시작할 거예요, 리더님들. 화면 켜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각해서 기다리시느라 화면 끄고 계셨죠? 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유산화 사업이 9년 정도 됐거든요. 9년 차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그 안시언스타님 다 아시죠? 예, 안시언스타님이 올해로 27년째 절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스폰서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친구로부터 제가 교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달을 받았고 처음에는 이제 살을 빼야 되지 않겠냐고 라는 질문으로 이제 전달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전달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늘 대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업 설명을 듣게 되면서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하진 않았고요. 친구도 어디서 속고 왔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품으면서 이 친구를 구출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뒤졌습니다. 서점에 가서 경제 서적도 읽어봤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한 말이 맞구나. 내가 그동안 편견이 너무 심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리더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제가 요즘 가장 집중하고 파트너 리더님들에게도 가장 많이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해 볼게요. 네, 공유되셨죠? 네, 공유가 잘 되셨을 거예요. 자, 지금 필요한 세 가지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못 만드는 실력으로 아주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한 PPT입니다. 네, 볼게요. 자, 첫 번째, 성공의 이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성공하려고 지금 이 밤 10시가 넘은 이 피곤한 월요일에 줌 미팅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성공의 도구로 유산화 비즈니스를 선택하신 거죠. 그럼 이 성공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속도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성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예,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통장, 어떤 분은 정말 그 어떤 은퇴의 개념 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커리어 또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누리는 삶 이런 것들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은 누구나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결국은 이 성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말로 했을 때 꿈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는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죠. 그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인 이유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성공에 대한 정확한 개념, 나만의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절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뭐 1년 하건 2년 하건 3년 하건 직급이 실버건 뭐 브론즈건 골드건 상관없이 파트너분들 셀 미팅을 할 때마다 이 1단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얘기도 많이 해드리면서 이분이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이 뭔지 상상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에 뭔가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할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사실 되게 보람도 됐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선생님은 딸들한테도 이거 선생님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절대 딸들에게 교사를 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한 직업이었지만은 제가 원하는 삶이 그 안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진짜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기 싫을 때는 진짜 좀 안 해도 되는 삶, 그런 삶 있잖아요. 그런 여유를 넘어선 자유로운 삶을 원했는데 선생님이라는 직업 안에서는 그런 삶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끝까지 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도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삶들을 지켜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배 교사들의 어떤 삶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남들을 봤을 때는 부러운 직업이고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꿈을 키워나가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로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 안에서도 유산화 회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리더님들 정립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이제 유사나라는 회사를 선택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저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물건을 판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꾸 연락이 올 때마다 뭘 팔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날 끌어들이려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판매가 절대 아니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수당이 후원 수당인 거 알고 계시죠? 네, 판매 수당이 아니죠, 우리는 판매 수당이 아니라 후원 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후원해서 이분이 정말 유산화를 좋아하고 애용하고 마니아층이 되고 그로부터 나는 인쇄소득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받아가는 권리소득을 누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럼 이래님들 생각해 보시면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핫한데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라는 회사 아시죠? 카카오라는 회사를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살 수 없게 됐거든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카카오라는 회사도 10년 동안 무료로 문자를 제공했었죠. 그렇게 카카오가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개인이 그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한 달 만에, 2달 만에, 1년 만에 탄탄한 권리소득이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나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나는 왜 돈이 안 되지? 나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나는 왜 꾸준하게 수입이 들어오지 않지? 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수입을 벌기 위해서 유산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마르지 않는 수입의 원천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 많은 명단을 잃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고 헤맸었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이게 정립되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면서 누군가에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처음에는 말도 못했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주부예요. 그랬어요. 유산화 U자도 못 꺼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명함도 한 장 줘본 적이 없고요. 전단지 한 장 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립되는 순간 일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만약에 5억에 샀는데,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1, 2년 지나서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5억이라는 일시적인 소득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입의 원천이 아닌 거죠. 그건 일시적인 소득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가 계속 꾸준하게 월세를 100만 원씩 받았다. 그럼 그게 이제 그 아파트가 수입의 원천이 된 거거든요. 그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이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케팅의 본질은 많은 분들이 마케팅 그러면 뭔가 홍보를 해서 물건을 판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치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가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이걸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NS를 할 때도 저는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제품 많이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제품을 올릴 거면은 유사나 코리아에서 카카오톡으로 그 뭐지 이렇게 제품 정보나 영양 정보나 그런 어떤 시즌별로 정보 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넣으시고 제품을 막 홍보하는 그런 것들은 자주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누리는 삶, 이 안에서 내가 뭔가 배워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 그런 가치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인데요. 비즈니스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의 본질은 결국은 성숙한 인격과 겸손한 태도가 전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사업? 그럼 뭔가 이윤을 추구하고 돈 내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누구랑 사업을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유사나 비즈니스, 그리고 유사나 제품을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했을 때 결국 나는 누구랑 사업을 하고 싶나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인격도 갖추고 있고 뭔가 사업성이 보이고 뭔가 비전이 보이고 항상 겸손하고 이 박정자 편합보수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사업적으로 누군가를 컨택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숙한 인격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분들을 다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의 꿈을 정립하셨다고 하면은 내가 가져가려는 이 성공의 도구로 가져가려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이해인데요.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잖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특히 유산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저를 채우고 저를 비우는 데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뭔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느낌 있게 전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센스가 없었어요.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해되게끔. 근데 느낌 있게 이분이 뭔가 호감을 느끼고 다가오게끔 그런 비전 전달, 뭐 제품 전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센스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하고자 하면 노력하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된다는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부분 또한 통째로 외워버린다든지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나도 잘 모르면서 그죠? 나도 뭔가 확신이 없고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누군가한테 사업을 해보자. 제품을 먹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그런 것들을 다 채웠어요. 에브리데이라든지 비즈니스 가이드라든지 유소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읽고 정리하면서 그리고 보상 플랜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풀어보면서 누군가가 갑자기 물어왔을 때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수보선생님, 저는 지금 시작한 지 뭐 1년이 됐는데 왜 파트너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전 그렇게 얘기해요. 리더님,
박정자 스폰서님 같은 파트너가 지금 나오면 리더님이 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님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누군가가 나로부터 제품을 전달받고 싶은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는지, 사업을 전달받고 싶은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채워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고요. 비워내야 할 부분도 너무 많죠. 저는 일단 이 지방들을 좀 비워내야 하긴 하는데 열심히 비워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 지금도 많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음, 시간을 쓰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시간과 써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근데 써야 하는 시간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부업자분들은 더 그러시고. 그래서 쓸 수 있는 시간에다가 내가 써야 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줌 미팅에 들어와 계신 리더님들은 이 말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써야 하는 시간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일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써야 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70%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써야 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시면 분명히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강조드리는데요. 그릇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그릇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나의 마음 그릇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골드까지 가는 거, 뭐 루비까지 가는 거 제품 팔아서 갈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든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거는 이 나의 그릇이 커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지금 어쨌든 지금 이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상황 안에서 나의 그릇을 계속 키워나가 보세요.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어떤 뭐 비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 그릇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밑에 이제 나의 색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파트너 리더님들이 간혹 소비자들 때문에 아니면 파트너 리더들 때문에 아니면 뭐 스폰서님들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담을 하시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흰색이 되세요. 하얀 도화지가 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가져가는데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 비워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탑 네트워크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흰색으로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 오늘부터 정말 나는 흰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노란색 파트너 리더님도 생길 것이고요. 파란색 파트너 리더님도 생길 것이고 주황색 소비자도 생기고요. 노란색 소비자도 생겨요. 그럼 그분들을 내 그릇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검정색이다, 까만색이다, 내 마음 그릇이. 그러면 어떤 색깔의 파트너 리더님들, 어떤 색깔의 소비자분들이 와도 나는 그분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흰색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모든 분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다 받아들이시면은 아마 비즈니스 성장에 더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제가 신규 때 했었거든요. 근데 1단계가 정립되어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남편이 자꾸만 반대를 하고 이제 깨는 소리를 하고 할 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가져가야 돼? 그냥 다시 선생님이나 할까 보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1단계 꿈이 정확하게 정립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도 다 받아들여져요. 남편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거기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들로 마음그릇을 점점 넓혀가는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큰 도움이 안 들리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그릇을 좀 키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로서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일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 이 10시에 줌 미팅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일이 아닌데 취미생활을 밤 10시에 하진 않잖아요. 일로서 온전히 인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최우선순위가 이 사람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하는 속도가 집중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요렇게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지각까지 해놓고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마무리를 드리고요.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네, 저는 늘 걱정을 했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다가 집에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더니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내가 이 안에서 해낼 수 있다. 나는 이미 성공자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니 정말 그런 기운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유산화 비즈니스는 끝까지만 하면 반드시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될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산화 비즈니스는 성공 아니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 아니면 포기예요, 포기. 그래서 포기만 안 하고 계시면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 말을 제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그 생각이 적중해서 반드시 원하는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 관계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일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게끔 사람을 최우선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제품이 아니고요. 매출이 아니고요. 판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사람을 후원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로 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멋진 테라스타 같은 팀이 이루어져서 사업은 저절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권리소득은 저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좀 믿으시고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시면 성공 안 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지금 오히려 더 이어서 김경래 루비님 많이 말하셔도 되거든요. 저희 다 들을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김경래 루비님의 말씀에 저희가 경청할 준비가 돼서 마지막 말씀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영업과 판매보다 정말 사람을 다루고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독려하는 일이라서 그 마음을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 안에서 저희가 보고 듣고 채우는 것만큼 또 이렇게 사람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또 저희 팀 테라스타와 저희 그로잉업 안에 있는 모든 리더님들이 함께 또 잘 해내길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네, 진정성 있는 가득한 이 내용 저희가 오늘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네,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팀 내에 질문 올라온 거 먼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김경래 루비님의 정말 일주일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금인 만큼 저희는 양적인 시간 이상으로 질적인 시간에 집중해서 써야 하는데요. 혹시 루비님의 일주일의 스케줄은 보통 어떻게 나누어서 쓰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제 복제와 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절대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시간을, 누군가는 똑같은 10년을 보내더라도 얼마만큼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업이 9년 차고 안션 스폰서님께서 지금 10년째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불과 사업 기간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 안에서 안션 스폰서님은 지금 이그제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어 계시고 저는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시간의 농도를 다르게 썼기 때문이에요. 안션 스폰서님은 불을 끄고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불을 아주 잘 끄고 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시간의 농도를 제대로 보내세요. 한 시간을 사업에 집중하시더라도 내가 진짜 온전히 그 한 시간을 농도 짓게 사업에 집중하시면 10시간을 대충 보내신 분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이게 쓰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홈미팅이 있어요. 인천에서 파트너 대실적 쪽 홈미팅이 있고 그 홈미팅 전후로 파트너 리더님들, 그 자리에 오신 리더님들 셀미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홈미팅과 셀미팅을 같은 장소에서 이어서 앞뒤로 하는 그렇게 시간을 분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미팅과 셀미팅 시간을 따로 가져가지 않고 그 앞뒤로 이렇게 해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일정들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시스템 데이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저는. 시스템 데이는 그 이후의 일정도 잡지 않아요. 절대 급한 게 아니면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파트너 리더님들이 셀 미팅이나 어떤 소비자 미팅이나 아니면 신규분들 미팅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요일에는 오로지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1년치 스케줄이
그 시스템은 빨간색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제 어떤 약속도 저는 화요일에 잡지 않아요. 개인적인 병원 예약까지도 절대 저는 한 달을 미루더라도 화요일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 말은 로컬에 빠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원에서 홈미팅이 있는데 그때도 앞뒤 시간으로 해서 그 홈미팅에 오시는 분들 셋 미팅을 두 건, 세 건씩 이어서 연달아서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소비자분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홈미팅과 셀미팅을 같은 장소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가져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별로, 예, 요일별로 라인별로 묶어서 셀 미팅을 좀 진행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파트너분이 신규 미팅이나 소비자 미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본 미팅 이후에. 그렇게 해서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제가 지방공원을 가는 날이에요. 영주, 대전, 순천, 저는 유독 지방 후원이 처음부터 많았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지방 후원이 많아서 목요일은 항상 지방 후원하는 날로 통으로 다 비워둡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한 달에 한 번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그 고정된 시스템을 저는 가져가지 않아요. 만약에 홈미팅이나 셀미팅을 금요일 날 가져가면 세미나가 있는 주에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주를 뛰어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고정된 시스템은 가져가지 않고 세미나가 있는 날은 당연히 세미나에 집중하는 거고 금요일에 뭐 키리더 미팅이라든지 이츠 유산화 타임 그리고 이츠 유산화 타임이 끝나면 키리더 미팅을 거기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관계십 하는 분들 아니면 잠재 고객들 소비자분들을 금요일에 약속을 다 잡아요. 그리고 잠재 고객이나 소비자분들이 금요일에는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약속이 굉장히 성사가 잘 됩니다. 뭔가 일주일에 긴장도가 풀어지는 날이잖아요. 약속이 굉장히 잘 잡혀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그 퍼스널 라인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저는 웬만하면 그럼 그 구미 홈미팅 있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부업자들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가져가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웬만하면 약속을 저는 잘 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뭐 지방 공원을 가는 때도 있고 뭐 소비자 미팅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양을 늘리는 부분 안에서 질적인 부분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홈미팅이나 셀미팅을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반드시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목적을 가지고 셀미팅도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농도짓게 보내려고 그렇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루비님의 스케줄을 알아봤으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루비님의 전직이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금 유산화 비즈니스랑은 딱 생각했을 때 표면상 분명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공통점을 가지고 시너지를 내셨는지 아니면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안시안스 본사님한테 전달을 받을 때 교육 사업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멘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해보니까 교육 사업이 맞아요. 교육의 첫 번째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은 그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고 배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 사업이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좀 느낌 있게 전달하는지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원래 다 그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 사업이 맞았고. 그리고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제가 엄청 열심히 정리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 다 정리를 하고 반복해서 보고 막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이 안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지금 테라스타 서영이 에밀리 서영님을 교육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려놔야 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선생님들은 설명을 하니까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이해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근데 누군가를 대화를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했던 게 신규 때 사업 설명을 저는 완벽하게 신규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팅을 1대1 미팅을 했었어요. 한 2시간 동안 사업 설명을 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제가 생각해도 설명을 너무 잘했어. 하나도 안 빼먹고. 근데 사인업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사인업이 안 일어나요. 근데 수보선인가 미팅을 하면 사인업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 가서 몇 마디 안 했는데 사인업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을 때 사인업이 일어나고 사업뿐만 아니라 제품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내려놔야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약간 이렇게 마이웨이가 있어요.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내 길만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다 맞아, 막 이런 게 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편견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걸 내려놨어야 됐어요. 그 편견. 어,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저는 좀 필요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립하는 데 한 1년 정도 저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인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던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서로 공감 교육, 뭐 상호작용하는 이렇게 방향성을 또 바꾸시면서 또 이렇게 성장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김경래 루비님의 전직을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사업을 왜 해? 라고 많이 또 질타도 받으셨을 거고 의구심도 들으셨을 텐데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유산화를 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들에 대한 것과 또 이분들이 가입까지 하고 파트너가 되기까지 혹시 그 기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그때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가 좀 성행할 때였거든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 맞죠? 막 이제 막 헷갈린다.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SNS에 오픈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픈을 못했었거든요. 1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 얘기도 못했어요. 그냥 죽으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너 영양제 먹어? 애기들 영양제 먹여?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끝이었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예. 그 정도였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들 반응이 경매가? 이거였어요. 경매가? 네트워크를 한다고? 경매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무언가를 판매를 하고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진짜 그런 다단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분히 전달했을 때, 나쁘진 않네. 그래, 열심히 해봐. 넌 뭐든 열심히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응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해서 먹으면 좋고, 우선 가입해두면 좋아. 라고 해서 가입은 정말 잘 시켰어요. 제가 처음에. 어떤 저를 보고 좀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뭔가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아니면 뭐 가입하라고 하니까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입은 잘 하더라고요. 근데 가입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땡이 아니라 가입하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처음에 몰랐던 거죠.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가입시키는 건 너무 쉬웠는데 그 후원을 제대로 하기까지 제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을 버텼어요. 1년. 그 1년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냐면 내가 지금 뭔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면 쪽팔린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뭐 이런 오기를 가지고 1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1년을 버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인데 아직 1년 동안 하고 있어? 1년이나 됐는데 아직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 일을 비즈니스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더 일이 쉬워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최소한 못하더라도 1년은 이 시스템 안에서 버티는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이요. 네, 지난번 본사 로컬에서 루기님의 Q&A 시간에 콜드 컨택을 하시면서 소비자 군단이랑 파트너를 이렇게 콜드 컨택하는 사례를 들었는데요. 혹시 그 콜드 컨택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나 또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지, 또한 콜드이다 보니까 투자 기간과 또 성공 확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사실 콜드는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콜드는 말 그대로 콜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웜으로 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콜드를 하더라도 그 웜으로 데우는데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콜드는 따로 시간을 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동하는 동선 안에서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그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콜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아니면 초반이 아니어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뭔가 정체되어 있는 시점에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콜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파트너 리더님이 이제 나왔는데 그분은 영업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콜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했더니 지인들에게 얘기하기 싫대요. 그냥 자기는 콜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동대문 시장을 같이 돌았습니다. 예. 어쨌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단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국가대표들이 먹는 영양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해서 그걸 들고 오후 시간 조금 한가한 시간이거든요. 그 동대문 시장이 그 시간이. 그래서 그 넓은 동대문 평화시장을 전단지를 들고 유사나 후드티를 입고 그 남자 파트너 리더랑 둘이서 그 동대문 시장을 돌았어. 근데 간 첫날 바로 주문이 나왔어요. 어, 돌다가 배가 고파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구매하고 싶다고.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그 속옷집 사장님이었는데 설명을 드리고 구매를 하시고 그분은 다이어트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PPPS까지 하셨어요. 어. 근데 그분이 어쨌든 그 사장님이 저를 좀 좋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계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매주 갔거든요. 매주 가니까 사업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주 못 뵈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이렇게 만남이 끊어지니까 제품도 끊어지더라고요. 진정으로 사업을 보신 게 아니죠. 그런 시행착오도 이제 겪어봤었고요. 그래서 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여러분이 가입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진행하시고 이제 효과도 보셨거든요. 근데 그게 꾸준하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공을 들였다면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저는 콜드를 생판 모르는 어떤 상가에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제가 가는 이 네일샵, 뭐 속눈썹 샵, 미용실, 옷가게 그런 데 콜드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얘기를 해요. 속눈썹 붙이고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런 일은 사업해요. 라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요. 그럼 바로 제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파트너 리더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꿀팁 멘트는 없어요. 저는.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도 스폰서님 제가 가는 가게가 있는데 전단지 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해요. 그날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아니면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전단지도 주지 마시고 그냥 헬스팩이랑 뭐 유산균이랑 부스터 시육백 같은 거 지퍼백에 이쁘게 챙겨가지고 명함도 넣지 말고 그냥 그거 드리시라고 계산할 때. 계산할 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장님 힘내셔서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먹는 영양제라고 드리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거기에 전단지를 넣는 순간 판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콜드로 시작됐지만은 웜으로 바꿔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얼굴을 트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별 말 없어도 주문도 하시고 가입도 하시고 뭐 사업도 해보겠다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콜드는 내가 이동하는 동선 안에서 내가 돈을 쓰는 곳에 공을 들이시고 그리고 뭔가 한 방에 낚아채려는 사냥꾼의 마음을 버리시고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따뜻한 사람, 어떤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웜으로 다가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천에서 제가 매대를 폈었어요. 예천에서 매대를 편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지? 작년이었나? 매대를 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 테이블에 파라솔 꽂고
전단지 놓고 제품 DP에서 그 예천 큰 그 베스킨라빈스 사거리에서 매대를 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소비자를 만들거나 물건을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유산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매대를 핀 거예요. 예천은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북이거든요. 유산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유산화가 뭔지를 알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몇 달을 매대를 핀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소비자분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든지 결국 시간 속에 저희가 공을 들이고 정성 들여서 콜드를 웜으로 만들어야 또 이게 마음의 소통과 함께 건강에 대한 이제 후속 관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번째 질문 드릴게요. 신규 또는 파트너분들을 결국 저희 일은 교육 사업이고 네, 보고 듣고 배우고 전하는 이런 꿀팁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성공자가 있는 곳이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파트너들을 가이드하고 안착시키는 또 리더님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얼굴 많이 뵀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 김준혜 매님도 들어와 계시고, 저 허미리 님도 계시고, 뭐 이게 팀 테라스라고 그러는, 어, 뭐, 갑자기 저희는 얘기하다 좋은 보니까, 거를 함께 나누는 팀입니다. 허미골드님, 어이구, 쌩얼이시네요. 얼른 끄세요. 네. 그리고, 박영란 루비님도 계시고, 아니, 농담이야. 쌩얼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우, 뭐, 많이 계시네요. 뭐, 80분 넘게 계시네요. 아, 말 좀 더 이쁘게 잘할 걸 그랬네. 표준말 좀 쓸 걸. 아무튼, 그래서, 시스템 안착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그분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더라고요. 그분이 필요성을 느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더라고요.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로컬도 마찬가지고, 홈미팅, 셀미팅 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오세요. 시스템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리더님은 진짜 이 안에서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단계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는 셀미팅, 저기 송도에서 셀미팅 하는 분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분을 셀미팅 할 때마다 매주 뭔가 데자뷰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매주 하고 있어요. 3년째. 희한하죠? 희한하다. 몸은 리셋이 안 되는데 머리가 계속 리셋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주 저는 이분과 만나서 꿈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러니까는 이분이 타이밍이 됐을 때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드디어 홈미팅을 나오세요. 드디어 홈미팅. 계속 찾아가는 서비스 했거든요. 계속 송도로 갔어요. 수원으로도 절대 안 와요. 못 온대요. 예, 픽업해야 돼서. 근데 본인이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진짜 내가 이 안에서 성공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미루지 못하겠다라는 꿈을 1단계를 정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홈미팅을 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셀미팅 할 때도 수보사님 오늘 아기가 열이 날 것 같아요. 수보사님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막 셀미팅을 계속 취소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늦더라도 나갈게요. 오늘 제가 일요일에 조금 늦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갈게요.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필요성을 느끼려면 내가 이 안에서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유산화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는 걸 그 1단계를 정립을 하시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응. 근데 그걸 정립했는데도 뭔가 우선순위를 좀 못 잡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유산화 비즈니스가 너무 쉬운 게, 시작이 너무 쉬운 게, 100만 원으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억을 받아야 돼, 1억. 1억을 받잖아. 1억으로 오픈했다. 그러면 1박 세미나가 진짜 싱가포르 가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투자해놓고 어때요? 유튜브 계속 부동산 공부하잖아요.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가 이 100만 원만 그것도 내 몸에 투자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의 크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이. 네. 신규는 괜찮아요. 신규분들은 그렇게 우습게 아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쉽게 다가오시는 게 좋으세요. 결국은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의 크기를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파트너 리더님들 할 때 한 달에 100만 원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1년 안에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봅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웃어요. 100만 원 벌을 것 같으면 이걸 왜 해요? 아니, 이 일을 해봤어. 해보지도 않아놓고 뭘 1년 안에 100만 원 버는 걸 우습게 알아요. 그죠? 유산화에서 버는 한 달에 100만 원은요. 내가
4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 수입의 원천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리더님들. 5억짜리 아파트 살려면은 교사 월급으로 계산도 안 된다. 얼마지? 한 2년? 2년이래. 20년? 한 15년?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정도의 월급을, 그쵸? 4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안에 500 만드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리더님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급으로 내 노동과 시간을 써서 받는 100만 원은 우습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매달 1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수입의 원천, 권리소득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100만 원 버는 목표를 이렇게 이루시잖아요. 그럼 시스템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그리고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파트너 리더님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파트너에게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방법인 거고, 그게 아니면 이분이 1단계를 적립하게끔. 그리고 유사나 안에서 벌어가는 월 100, 월 500, 월 1000의 수입의 의미가 뭔지, 그 권리소득의 개념을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셔야 돼. 그러면 시스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산화를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못 그만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초반에 친구한테 말을 못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했던 저와의 약속이 뭐냐면 시스템을 절대 빠지지 말자 했어요. 네. 빠르게 성장할 자신도 없었고요. 누군가에게 빠르게 컨택할 자신도 없었고요. 제품을 잘 팔 자신도 없었고요. 누가 봐도 사업가처럼 멋진 비주얼을 가질 자신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시스템에 빠지지 말자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 혼자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은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세뇌시키는 게 필요했어요. 세뇌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리더님들. 저 스스로를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온전히 시스템에 젖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가 집에 가도 수입이 빵이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시스템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유산의 끈을 놓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저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어, 저의 어떤 그런 끈을 잡고 있기 위해서 그 유산화 시스템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지금 내가 뭔가 뭐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잘 풀린다면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지금 이 홈미팅 이 시간이 리더님들 가장 많이 성장하실 수 있는 시간인가 아세요? 네. 저는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1순위 시스템을 저는 홈미팅을 말씀드려요. 네. 물론 이제 본사 로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지만은 홈미팅을 1순위로 말씀드리는 게 저도 홈미팅에서 컸거든요. 왜냐면 이 홈미팅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내가 또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홈미팅 시간에 발표하는 것도 진짜 용기 내셔서 손 드셔서 먼저 발표 막 하세요. 중간에 막 다 까먹고 틀려도 한 1분 쪽팔리면 되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많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 홈미팅 안에 들어오시는 많은 형제 라인 리더님들, 뭐 스폰서 파트너 말할 것도 없고 형제 라인 리더님들 얼굴을 계속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성공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얼굴을 매주 이렇게 보세요. 그 주고받는 에너지가 리더님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축하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성장하는 나를 또 진정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게 이 홈미팅 안에서 에너지를 나누시면서 성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은 내가 뭔가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권리소득을 누리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시스템이 없다면 일일이 이 몇 분이에요. 이 81분을 다 나 빼고 80분을 만나러 다니면서 제가 이 교육을 해드려야, 이 강의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고. 그 방판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게, 그죠?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제를 해야 되고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나의 인프라를 축적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행을 가도
내가 잠깐 몸이 좋지 않아서 누워 있더라도 이 시스템 안에서 나의 권리소득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내가 먼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시스템을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점들. 그리고 우리는 다 사업가잖아요. 판매자가 아니라. 예, 그렇다면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권리소득을 누리셔야 되겠죠.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팀 내에 또 줌을 하시고 이어서 또 팀 테라스타의 줌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한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 만큼 너무나 큰 에너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신 저희 형제 리더님들도 혹시 가능하시면 화면에 대체 화면이 아니라 예쁘신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다들 쌩얼이어도 좋습니다. 네, 저희는 네, 피부, 속부터 세포까지 건강하게 채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다 같이 얼굴 보고 네, 함께 저희 김경래 루비님께 감사하는 마음 전달하면서 저희 하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장현주 골드님 저희 네,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10초 셀게요. 사랑의 눈빛과 오늘 에너지 받은 거 모습으로 하나, 둘, 김경래 어주세요. 루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예쁜 표정 지어주시고요. 저만 말할게요. 네, 오늘 너무나 귀한 꿀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정말 어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웃음 짓게 하실 수 있는지 그 에너지 배우고 싶고요. 네, 오늘 마지막에 주신 진짜 파트너들의 시스템으로 가이드할 때 무엇보다 누군가가 생기고 나의 파트너가 생겼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주도적으로 가실 수 있는, 가 있는 그런 리더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할게요. 네, 다 되시면 말씀 주세요. 최고의 진행분과 분과장님께서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네요. 너무 어머나. 네. 부럽습니다. 아, 그로잉업의 최고의 멋진 루비, 네, 루비 디렉터 분들을 한 달 내내 모시면서 저도 너무나 행복한 진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핫하게 우리 김경래 루비님 너무 감사해요. 네, 본사에서 같이 셀카 찍고 싶어요. 네, 다 감사합니다.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 주신 이그제큐티브, 네, 루비 디렉터 김경래 루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빅 비즈니스인 유사나를 내가 몸담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어떻게 성장할지 그 꿈을 그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리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저희 4주간의 행복했던 루비 스페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앞으로도 테라스타 안에서 또 다양한 스페셜 준비되어지면 우리 형제라인 리더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멋지게 저희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본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등록할게요.